이 분양권 주변 단지 중에 준신축급,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이내 단지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격이 좀 덜 올랐습니다. 굳이 무리하게 분양권을 사가지고 내가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준신축보다 가격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분양권 10개 단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서울 수도권을 소액으로 좀 하고 싶은 단지들을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별로 없어요. 그래도 이제 좀 가격대별로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둔촌주공이죠. 지금 분양권이 거래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입주권을 거래할 수 있는 건데 25년 1월에 입주 예정이고 세대수가 12,000세대가 넘죠. 분양가가 이제 13억이었는데 이때도 막 엄청 비싸느니 어땠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엄청 쌌던 거죠. 피만 봤을 때는 한 4, 5억 정도인데 총 매가로 봤을 때는 한 19억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리오라든지 뭐 파크리오라든지 이런 데들 보면은 전세가는 한 8억 5천에서 9억 5천 정도 수준이고요. 주변 시세를 봤을 때도 19억에서 21억 정도 하니까 얘를 19억 정도에 사면은 주변 시세보다 물론 21억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저렴하게 뭐 1, 2억 정도 저렴하게 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얘가 입주권이다 보니까 거의 초투가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입주일에 잔금 치는 물건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물건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한 10억 정도는 들고 있어야 입주권 자체를 매수할 수 있다라는 좀 단점.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단지이고 이미 청약이 끝났고 올해 12월 정도에 아마 분양권 전매가 이제 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분양권이 풀리면 분양권을 매수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긴 한데 만약에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좋은 옵션을 사고 싶다면 얘를 지금 입주권을 거래하는 게 가능하다. 그런데 가격이 초투 10억 이상이 들 만큼 만만치는 않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구구는 이제 강동구로 돼 있는데 강동구 둔촌동으로 돼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안에만 초등학교가 2개 있죠. 바로 여기가 이제 올림픽공원이고 둔촌오류역도 있고 둔촌동역도 있고 9호선과 5호선 끼고 있고 초등학교도 다 끼고 있고 세대수가 12,000세대. 그래서 제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단지,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엄청나게 떠들썩했었던 단지였죠. 여기는 GTX A 용인역 바로 앞에 위치한 아파트고 24년 4월에 입주하는 아파트입니다. 얘 세대수는 999세대인데 얘 분양가가 참 말이 많았어요. 거의 12억 가까운 분양가에 84가 분양을 했는데 얘가 미분양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현재 전매 제한 단지인데 뭐 계약 취소분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자녀 세대가 지금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얘를 지금 매수를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10, 60, 30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60에 대한 중도금이 무이자가 아니라 유이자입니다. 이게 한 2천 정도 발생을 한다 그래요. 여기 좀 괜찮은 건 뭐냐면 발코니 확장비랑 무상 옵션이랑 이런 것들이 9천만 원 어치 정도 된대요. 근데 이게 다 무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단지는 중도금이 유이자인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발코니 확장비랑 무상 옵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한 9천만 원 정도는 이득을 보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얘 좀 안타까운 게 주변 시세가 지금 11억에서 13억. 저는 얘랑 성봉용 롯데캐슬이랑 거의 가격이 비슷하게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시세를 한 11억에서 13억 정도 봤을 때 얘를 12억 정도에 산다 그러면 그냥 제 가격 주고 사는 건데 얘도 안전마진은 없어요. 얘의 장점 GTX A 여기 바로 앞이다라는 거. 근데 구성역 주변이 인프라가 되게 부족합니다. 실제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프라가 뭐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이제 뭐 플랫폼 시티도 그렇고 일자리 호재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GTX 호재뿐만 아니라 용인, 수원, 화성 이쪽은 일자리 호재가 계속해서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은 있는데 가격이 싸지는 않은 단지. 여기 보시면 구성역 보이죠? 구성역이 여기 있으면 얘는 여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걸어서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동별로 좀 다르긴 하겠죠. 그래서 좀 오래 걸리면 15분 이상도 걸려요. 가까워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리는 조금 되긴 하거든요. 얘가 이제 마성초등학교를 보내고 초등학교도 바로 끼고 있고 그 뒤에 이제 근린공원도 있지만 여기가 이제 인프라가 좀 부족해요. 그 다음에 산성역자의 푸르지오, 얘는 구성남에 있는 아이죠. 지금 현재 4,774세대로 굉장히 대단지고 23년 10월 이제 입주가 얼마 안 남은 단지입니다. 분양가가 7억 1,400이었고 경쟁률이 29대 1 정도 됐었어요. 근데 얘가 지금 피가 한 4억에서 8억 정도가 지금 붙어있는 상태여서 총 매가가 한 11억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변 시세가 산성역 프레스티아가 한 10억 5천에서 12억 정도 하니까 총 매가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안전마진이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구성남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저평가된 거는 있어요.
분양권과 입주권이 동시에 거래 가능한 아이인데 지금 분양권은 그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거의 다운계약서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가격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막 9억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걔는 다운. 분양권과 입주권을 매수가 좀 다른데 입주권을 매수하는 거는 초기 투자금은 많이 들어가지만 조합원 옵션이기 때문에 옵션이 좋다라는 장점, 동호수가 좋다라는 장점이 있고, 분양권 같은 경우는 뭐 동호수가 이제 뭐 괜찮은 것도 있겠지만 그건 좀 비싸겠죠. 그렇지만 초기 투자금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입주가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자금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 입주권을 사는 게 낫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금의 여유가 없다 그러면은 분양권을 사는 거고요. 지금 현재 구성남의 대장인 산성역 포레스티아 바로 밑에 있는 산성역 자이프로지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 이제 연식이 이미 3년 차가 나기 때문에, 근데 역 접근성이나 이건 얘가 낮거든요.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얘네 두 개가. 한 9억, 10억 정도가 되는 금액대의 분양권을 내가 만약에 찾는다면 송도 자이, 크리스탈, 오션 요런 애들도 괜찮다. 그래서 얘가 지금 609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 609의 장점은 랜드마크 시티 워터프론트 사업이 이제 되면서 송도의 이제 핵심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얘가 위치하고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지금은 되게 휑해요. 가보시면은 막 아파트를 짓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밑에 이제 초등학교가 들어올 예정이고, 1, 2차 요런 애들이 지금 8억대에서 한 9억, 10억 막 이렇게 뭐 뷰가 나오냐에 따라가 좀 다르긴 한데, 그런데 분양권의 가격이 피가 5천에서 2억 정도고 입주가 이제 내년 6월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많이 남진 않았어.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일단 내가 실거주한다는 목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 주변 시세가 8억에서 10억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분양권이 좀 메리트가 없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분양권 주변 단지 중에 준신축급,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이내 단지들을 거의 대부분이 가격이 좀 덜 올랐습니다. 굳이 무리하게 분양권을 사가지고 내가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준신축보다 가격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양권 주변에 있는 준신축급 중에 내가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단 청약이 되면 제일 괜찮긴 한데, 서울 수도권은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분양권들이 괜찮긴 한데, 만약에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이면 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물건의 선택의 폭이 되게 좁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었고, 가격의 메리트도 사실은 그렇게 큰 단지들이 많이 없다. 그래서 이 단지를 제가 만약에 분양권을 알아보고 있다면,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20년, 19년, 뭐 23년 요런 애들, 얘네들이 지금 막 8억 초반대 나오거든요. 그럼 어차피 얘가 시세가 가면 얘네들도 같이 간다. 근데 입지적으로는 사실 얘보다 얘가 더 좋아요. 차라리 연식은 조금 더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입지적으로 좀 더 괜찮은 주변의 준신축급의 가격을 보고 걔네들을 선택할 건지 분양권을 선택할 건지를 본인 스스로가 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얘 장점 같은 경우는 그냥 송도 안에 있다라는 게 장점, 가장 큰 장점이고, 약점은 지금 현재 인프라는 되게 부족하다. 근데 앞으로는 개선이 될 거고, 기회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워터프론트 사업과 랜드마크 시티가 이제 송도의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다 되고 나면 609가 지금보다 더 발전할 가능성은 높다. 위험 요인은 주변 입주물량 아까 보셨죠? 되게 많고, 지금 가격대가 제가 봤을 땐 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장단점이 공존하고 있는 데가 송도자이더 크리스탈이다.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이고 24년 6월에 입주를 하고요. 세대수는 746세대고 분양가가 6억 2천이었는데 2대1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84가 2대1인데 5구는 미달이 났어요. 모델하우스에서 그 선착순 동호수 지정이 가능한 상황이어가지고 얘를 갖고 왔는데, GTX-B가 이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GTX-B가 들어오는 인천시청역입니다. 이 인천시청역의 도보권으로 가능하거나 혹은 지하철 한두 정거장은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주변에 있는 단지 중에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인천시청역 한신더유, 더샤바르테. 근데 이 더샤바르테를 맨 처음에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다가 얘는 지금 완판됐어요. 조건이 얘가 더 좋았거든요. 선착순 동호수 하는데 얘는 중도금도 무이자였고 얘가 아마 계약금이 5%였나 그랬을 거예요, 예전에. 근데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분위기가 다 완판. 실질적으로 한 3천 언더로 들고 갈 수 있는 분양권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애들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얘가 다 되니까 이제 얘예요. 여기 석바위역에서는 조금 멀긴 하지만 그래도 인천시청역까지 도보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초등학교는 경원초등학교를 보내서 조금 멀긴 하지만 그래도 브랜드가 힐스테이트고 괜찮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조건이 남아있는 게 페이백 1,000만 원을 해준대요. 근데 대신에 중도금이 무이자가 아니라 유이자예요. 중도금 후불제고, 그리고 에어컨 이제 계약금이 7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그 중에 50%를 지원해줘서 한 35만 원 정도를 지원해준다. 전매가 12월 정도부터는 가능하다.
현재 지금 입주권 시세는 한 5억 7천에서 6억 정도 시세가 지금 형성이 돼 있고, 얘를 만약에 내가 지금 동호수를 지정받아가지고 84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요 정도 가격대에 해야 되는데, 84는 좀 구하기 어려운데 5구짜리는 많이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24년 6월로 입주가 조금 짧긴 하지만 소액으로 24년 6월까지는 들고 갈 수는 있는 단지가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